경북 도민 사회조사 결과 자신을 하층이라고 여기는 주민이 늘고 노인복지세금의 추가 부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했습니다. 내일 대입 수능을 앞두고 오늘 예비 소집이 열렸습니다. 경주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상황실이 설치됐고 단계별 대응책도 마련됐습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과 관련해 포항시가 뒤늦게 낚시 금지 조례 제정과 전문가 대책협의회 구성에 나서는 등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신을 상, 중, 하 가운데 하층이라고 여기는 도민이 2년 전보다 늘었고 노인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이 지난해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인데요. 김철승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계층에 대해 상층과 중층은 2년 전과 비교해 줄어든 반면 하층이란 응답은 45.9%로 3.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소득 만족도는 울릉군과 영주시, 안동시가 1, 2, 3위를 기록한 반면 포항시와 영덕군은 도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부채 가구 비율은 영양군과 의성군, 청도군은 낮았으나 주택 구입비와 영농자금 수요가 많은 포항시와 성주군은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주지 만족도는 군위, 영양, 영덕군은 높은 반면 포항, 경주, 울릉, 경산 등은 낮았습니다. 불만 사유로는 문화, 생활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해, 교통, 주변 환경 순이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증가했습니다. 내 아이가 장애와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포항시와 울진군이 1, 2위였고 직업 만족도는 울릉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자료는 경상북도와 시군이 지난해 8월 도민 4만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내일 대입 수능을 앞두고 오늘 예비 소집이 열렸습니다. 경주에서는 지진에 대비해 교육당국이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수험생들은 혹시 시험 중에 지진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이 열린 경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떨리고 긴장되는데 경주의 수험생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웠고 많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정해진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무사히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지역 시험장에선 수능 시험 유의사항을 교육하면서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집중 설명했습니다. 신체 위협을 받는다든지 안전선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책상 아래에 대피했다가 시험을 계속 칩니다. 경주 지역 6개 시험장에선 지진 가속도계를 설치하는 한편 기상청 지진센터에 교육부 직원을 보내 지진 발생 시 곧바로 각 시험장에 대처 방안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교육부는 지진 발생에 대비해 3단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진동이 경미하면 계속 시험을 치르고 진동이 커 학생 대피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주고 시험 시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교육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대비해서 전부 다 대처하고 있어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시험 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9.12 경주 강진 이후에 지진이 수능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시험장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수능일인 내일 일선 시군과 경찰은 수험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선 시군과 경찰, 모범 택시기사 등은 상황반을 운영하고 학교 주변과 교차로에서 차량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순찰차와 사이카를 주요 지점에 배치해 수험생을 긴급 수송하고 포항협동조합 택시도 오전 6시부터 8시 반까지 수험생들을 무료로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도 배차 간격을 좁히고 차량 앞면에 고사장 이름을 크게 써붙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형산강이 수온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는데요. 포항시가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고 민관 전문가들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사태 심각성에 비해 대응 속도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형산강 하구 수노염으로 어패류 포획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잡은 고기들은 어떻게 드신다고요? 주로? 소금 어찌 굽어서. 이후 강바닥 퇴적물에서 수윤이 기준치의 수천 배까지 나와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만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주말이나 휴일 되면 사람 많죠, 낚시하는 분들? 네, 말도 말아요.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시민들의 낚시를 금지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 이른바 낚시 금지 조례가 없기 때문인데 포항시는 사태 발생 석 달이 다 돼서야 조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나 시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결제 중인데요. 시장 결제 못 해가지고 원래는 아마 힘들 겁니다. 민관 전문가 16명으로 물환경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포항시의 계획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고 올해 관련 예산은 고작 3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행정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 조치나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중금속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형산강. 하지만 포항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로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포항 지역의 주택시장이 약세로 전환됐다며 약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공급 물량 과다와 개발 호재 약화, 실수요층 감소, 그리고 부동산 규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단독 가구가 증가하면서 일정한 수요층이 생기겠지만 경기 침체에다 주택 구입 실수요층인 35살에서 54살 인구의 순유출이 확대돼 당분간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해선 철도 포항 삼척 구간 166km의 건설 공정률이 41%를 넘긴 가운데 포항 영덕 구간 44km가 내년 말에 우선 개통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포항 삼척 구간은 단선 철도로 1단계인 포항 영덕은 내년 말, 영덕 삼척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선 철도가 완공되면 경북과 강원권의 관광 수요 분담과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는 다음 달 23일 개통식을 갖고 24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비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438억 원 늘어난 6,1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94억 원,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지원에 23억 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41억 원 등으로 28개 사업에 452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사업 88억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172억 원 등 52개 사업에서 올해보다 국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쌀쌀했던 오늘 아침과는 달리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내일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꽤 쌀쌀했습니다. 다행히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올랐고요.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수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찬바람 맞으며 입시장 향하지 않을까 걱정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도 날씨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날이 맑아서 구름이 불이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두꺼운 옷 한 벌 말고 여러 벌의 옷을 잘 껴입으셔서 체온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5도, 영덕 6도, 포항 7도, 경주 3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4도, 영덕과 포항, 경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바람이 조금 부는 가운데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9도, 독도 11도,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3도입니다.
바다 날씨도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바다의 물결 0.5에서 2.5m로 바닷길 이용하실 때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 날인 금요일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역의 나눔 문화 발전에 기여한 도내 기부자와 공직자, 기관 가운데 언론 분야의 포항문화방송을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지난 희망나눔 캠페인을 통해 4억 8,7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공동모금회에 전달했고 올 연말에도 TV를 통한 모금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작되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서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나눔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이 오늘 9.12 지진 발생에 따른 월성원전 점검을 위해 경주를 찾은 가운데 반핵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월성원전 재가동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주 학부모 행동과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9.12 지진으로 경주가 활성 단층대에 놓여 있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주변에 대해 즉각 정밀 지질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월성원전 앞바다의 해양 단층대도 지질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원전 부지 안전을 위한 최대 지진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때까지 월성원전 1, 2, 3, 4호기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9.12 강진 이후 월성원전 부지와 지역 시가지 도로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이달 초까지 실시한 방사선 검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의 방사선 측정값이 자연 방사선 평균값보다도 낮은 0.08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로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일반 도로의 방사선 수치도 0.07에서 0.14로 평균값 아래로 측정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희망나래 사업으로 경주 성동 지역 아동센터에 도서관을 개설하고 도서 700여 권과 부대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한수원의 희망나래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올 들어 경주 지역 25개 지역 아동센터에 승합 차량과 도서관 설치 지원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차량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가 드러난 26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쯤 포항시 해도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외국인 여성 33살 B씨와 말다툼하다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에 실어 울진 지역 야산해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감자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가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0대 총선 포항 북새누리당 후보 경선 당시 등록된 선거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원 명부와 안심번호 목록을 유출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피예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새누리당 당원 안심번호 명부를 빼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